안녕하세요. 성형아품농부 석반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점포를 임차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사가 될 만한 곳에 괜찮은 점포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한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음식점 영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나 4대 보험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점포 임차 후 음식점을 오픈하여 운영하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동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점포 구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구한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뒤, 세 번째 영업한 이후에 실적 평가하기, 영업을 하는 중에 내야 하는 세금이나 4대 보험 납부하기, 이 네 가지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점포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포 구하기는 한마디로 하면 장세가 잘 될 만한 곳에 괜찮은 점포를 구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지 입지 분석을 해야 하는데, 먼저 해야 하는 아이템하고 매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하고 그 어느 지역으로 해서 영업을 할 것인지 정한 다음에 그 상권의 주기도 판단을 해야 하고요. 주변의 그 경쟁업소하고 관계를 통해서 경쟁도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상권에 가서 주동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변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장소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상권 분석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점에 착안해서 상권이나 입지를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게 알 수 있거든요. 어,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상권 정보에 가시면 소상공인 시장 이제 진흥공단에 가시면 예,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상권이라든지 그 해당 선택한 지역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판단한다라든지 내가 선택한 그 점포의 입지가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하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 해당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때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인가 하는 걸 분석할 수도 있고 그 시장 분석하는데 그 SNS나 창업 비상도나 점포 이력 분석을 통해서 해당 시장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업종의 통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상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은 이제 방이동 서울시 송파구의 방이동의 그 먹자 골목을 이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방이동 먹자 골목의 내거리가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100m, 100m를 분석해 볼게요. 업종은 곱창 구이, 곱창 구이점이 여기가 좀 유명하니까 곱창 구이점을 내서 음식점
영업을 해본다면 어떨까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분석하기를 들어갑니다. 이 결과가 나오죠. 아까 그 네걸에서 100m 반경의 지역을 선택했을 때 분석한 결과입니다. 거기에는 곱창구이점이 이제 2개 업소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연 매출액이 2억 6,452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거 인구나 직장 인구보다는 유동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압도적으로 많죠. 평가한 결과 그 지역의 상권은 2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된 거죠.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5등급이 제일 나쁜 건데 2등급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한 이제 팩터들이라고 하죠. 평가 항목들이 5개가 있는데요. 성장성, 집객력, 구매력, 영업력, 안정성 이 5가지로 이제 평가해서 아까 그 상권의 등급을 평가해서 2등급으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선택 영역에서 구매력은 이제 17.6점, 20점 만점에 17.6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집객력은 7.5점으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집객력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직장이라든지 거주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객력이 이제 크고 작고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어, 선택한 영역에서 이제 집객력은 상당히 미약한 걸로 나와 있고요. 구매력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구매력은 단위 면적당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그 카드 결제 건당 결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구매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구매력은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객력은 상당히 낮고 구매력은 상당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상세 그 과정이 점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여러분이 상권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쟁 분석은 이제 선택한 지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분석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입지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이미 침체기다, 뭐 위험하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입지 분석은 내가 정한 그 스폿의 등급이 나오거든요. 방해동 먹자 골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평가하려는 위치는 아까 여기 네거리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누르는 거죠. 내가 선택한 위치에 이제 그 입지의 경쟁력이 나오거든요. 내가 선택한 입지는 1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로 나와 있어요. 그 입지에서는 음식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소매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을 하기에는 약간 좋지 않다고 나왔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장품 소매나 간이음식점이나 주점이나 한식, 외식, 임용, 여가 오락 그런 업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 위치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점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입지 등급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상당히 음, 활용하면 괜찮은 툴입니다. 수익 분석은 내가 들어가는 뭐 월세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제 시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어넣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수익 분석으로 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엑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 분석을 나름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참조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시스템에서 보시면 장사가 잘 될 만한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괜찮은 정보인지 그 경쟁력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점포 자체가 가지는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과 매출 목표에 따라서 점포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분석해본 그 곱창 구이점인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보통 그 곱창구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뭐 한 명, 두 명 오기보다는 뭐 너댓 명, 뭐 회식하러 이렇게 오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점포의 크기는 뭐 최소 한 30평에서 40평 이상은 돼줘야 한다고 봅니다. 입지는 이제 접근성과 갈성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점포 자체의 입지를 이제 접근성과 가시성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이제 코너인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코너 상가는 통상적으로 중간에 끼인 상가에 비해서 20-30% 정도의 매출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너 상가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도로에 접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큰 도로나 너무 작은 도로에 접한 것보다 8m에서 한 12m 정도의 중도로에 접한 그런 점포가 좋습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이제 상권 진입로부터의 거리인데요.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진입로부터 성인 걸음으로 해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이제 먹으러 오는데 너무 오래 걷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맛집이어도 상권 진입로로부터 뭐 5분에서 진짜 길어야 한 7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야지 장사가 되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창 구이점을 하려면 이제 회식을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주차장 완배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판 설치 가능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점포 위치에 따라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지자체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음식 영업을 할 때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보시면 간판은 그 점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간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랜드마크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접근하고 가시성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훨씬 쉽죠. 그런 측면에서 입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보증금과 월세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월세는 경상 비용일 뿐더러 내가 강제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적 장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공적 장부는 먼저 건축물 대장을 봐야 하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그 건축물 대장상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뭐 유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정화장 용량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도 물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에 용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나 뭐 기재사항 변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청 건축가 쪽에 용도 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은 그 위반 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구청에서 결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거기에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뭐 이런 게 이제 등재되어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이상과 같이 여러분이 점포를 임차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거기 단계 그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영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그다음에 실적을 평가하고
보, 세금이나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